1970년 4월 8일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포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깔렸고 아이들 울음이 기자님 큰일입니다. 나는 그때 서울중앙방송 보도국의 본부장이었습니다. 모든 뉴스의 문장을 고르고 국장의 눈치를 보고 정부가 싫어할 말을 하나씩 덜어내는 게 내 일이었습니다. 현장으로 보낸 젊은 기자가 사진 몇 장과 메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건물 철근이 거의 없습니다. 시멘트 대신 흙을 쓴 것 같아요. 시공사 국영기업입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닙니다. 그 순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을 보도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입장에 충실할 것인가? 보도실 벽에는 민족과 국가를 위한 방송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의 진짜 의미는 권력의 불편한 진실은 조용히 덮으라는 암묵적 경고였습니다. 나는 데스크에 앉아 원고를 고쳤습니다. 집안 치마에 의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정부는 신속히 구조에 나섰습니다. 진실은 지웠고 단어는 순해졌고 보도는 조용해졌습니다. 방송이 나가던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뉴스 화면에 비친 무너진 아파트를 바라보며 이게 정말 언론의 역할인가 되뇌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사실들은 33명의 관 속에 함께 묻혔습니다. 철근처럼 단단해야 했던 양심은 모래처럼 흩어졌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뀌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나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왜냐고? 그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 보기 전까진 절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크고 기자는 작고 진실은 늘 외롭습니다. 그날 내가 진실을 말했더라면 오늘의 우리는 조금 더 안전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970년 4월 8일 저녁 6시 20분 서울 마포구 신촌동 갓 지어진 와우 아파트 5개 동이 지진도 폭발도 없이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아이의 운동화가 나왔고 식지 않은 밥상도 나왔고 33명의 시신도 함께 나왔습니다. 40여 명은 다쳤고 그중 몇 명은 평생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정부가 서민을 위해 짓는다고 공언한 공공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입주는 단 4개월 전 1970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사업을 주도한 곳은 서울시 산하의 국영기업 대한주택공사. 나라가 짓고 국민이 믿고 서민이 입주한 그 공간이 먼지처럼 허물어진 겁니다. 건물 안에서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말은 붕괴 수일 전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별일 아니다라며 무시했습니다. 사고 직후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집안 치마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입니다. 자연현상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기술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시멘트 대신 모래와 흙을 사용, 철근은 규정치의 절반도 안 됨, 설계와 시공은 전혀 따로 놀았고 준공 검사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남. 총체적 인재, 이건 붕괴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벽이 무너지는 소리, 그걸 듣고도 무시했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개발이라는 도박을 벌인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고 있습니까? 당신이라면 가족이 그 안에 있었을 때 그날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책임은 사라졌고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 자리는 지금 다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외면했으며 무엇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가? 송 박사의 분석.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흙과 모래를 시멘트 대신 넣고 철근은 마치 옵션처럼 생략하고 그 위에 5층짜리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걸 부실 시공이라 부를까요? 아니면 예고된 살인이라 불러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침묵한 언론이 삼각편대로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첫째, 속도 우선주의. 박정희 정권은 공대화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집을 빨리 더 많이 지으라고 했습니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외치던 시대. 하지만 생명이 진짜로 위험해졌을 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둘째, 건설 마피아 구조. 시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국영기업이 시공을 맡고 검수는 대충 눈 감아주고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자연현상입니다 라고 발표해주는 언론까지 한 몸처럼 돌아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생충처럼 서로 붙어서 국민의 삶 위에서 이익을 빨아먹었습니다. 셋째, 책임 회피의 기술. 사고 직후 정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집안이 약했다. 폭우 때문일 수도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 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면서도 덮었고 덮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이어집니다. 기둥에 금이 가도 문을 열었고 천장이 내려앉아도 장사를 했고 500명이 넘게 죽고 나서야 이제야 문제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수는 반복됩니다. 왜냐고요? 선택은 공부해서 바꿀 수 있지만 실수는 반성하지 않으면 똑같이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정말 무너진 건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이었고 양심이었고 그걸 지켜야 할 언론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네요. 아파트는 무너졌는데 정작 무너진 고위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 건설업자, 공무원, 그리고 침묵한 사회. 그들은 모두 살아남았고 대신 죽은 건 서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잠깐 상상해 봅시다. 1970년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던 그날, 만약 이 붕괴가 신촌이 아니라 강남 개발지구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파트 분양권으로 꾹 울던 재벌의 땅 위에서 똑같은 참사가 벌어졌다면 정부의 발표는 집안 치마였을까요? 만약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서민이 아니라 장관의 가족, 고위층의 친척들이었다면 폭우 탓이라는 발표가 국가적 수치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33명이 아니라 3,300명이 한날 한시에 죽었다면 한국 사회는 그때 비로소 건설 행정의 뿌리를 뽑았을까요? 우리가 묻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서민의 생명은 왜 이렇게 가볍게 다뤄졌는가? 와우 아파트 붕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 건설 행정의 민낯, 그리고 권력과 이익의 커넥션이 만든 비극의 표본이었습니다. 서류는 조작됐고, 감리는 생략됐고, 검사는 통과됐고,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한국은 수많은 붕괴를 겪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2014년 세월호 침몰. 세대만 바뀌었을 뿐 패턴은 같습니다. 책임은 애매했고 대응은 늦었고 재난은 유족들의 오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늘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난은 기억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고 결국 다시 무너지는 사회가 됩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는 비단 1970년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떤 건물이 값싼 자재로 올려지고 있다면, 오늘도 어떤 허가가 책임 없이 통과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연장선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날 당신이 있었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꿨어야 했을까요? 와우 아파트는 19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참사의 메아리는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공사 중이던 아파트의 벽체가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실종되고 입주 예정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3년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설계 오류, 부실 감리, 책임 회피. 익숙한 단어들이 다시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집을 짓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지키는 시스템은 정말 바뀌었을까요? 아파트 외벽은 하이엔드로 화려해졌지만 기초는 여전히 허술하고 감리는 여전히 눈 감고 통과, 책임자는 여전히 모르쇠입니다. 분양 사기는 교묘해지고 하자 보수는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고 입주민들은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매일 타고 출근합니다. 이제는 청년들조차 말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폭탄을 분양받는 기분이에요. 집이란 삶의 기반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밥을 짓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 그런데 그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면 그곳이 과연 안전지대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땐 개발 시대였으니까. 이젠 많이 나아졌죠. 그런데도 왜 매년 뉴스에서는 부실, 붕괴, 은폐, 무책임이
빠지질 않을까요?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날의 선택은 끝났는가? 아니면 지금도 그 선택은 계속되고 있는가? 그날의 와우 아파트는 선택의 실패였고 그 이후의 참사들은 반성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과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입니까? 그 도시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레기의 소리를 듣고 있는 언론이 1970년 그날의 선택을 제대로 했다면 기레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으면 또 무너집니다. 우리는 건물보다 더 무서운 방치된 책임을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누군가는 급하게 지으라 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설마라며 살아갔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33명의 생명을 집어삼킨 것이죠. 역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미래의 참사 혹은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싸구려 시멘트를 붓고 있고 누군가는 가짜 거민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번에도 아무 일 없겠지 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을 거라는 보장 그 누구도 못합니다. 그날의 선택, 당신이라면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순간들입니다. 송 박사님의 그날의 선택이 이친 사건을 다시 꺼내고 우리가 다음 선택을 고민하게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건 기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할지 묻고 또 묻습니다.